독일에서 취업을 하신 후 오랫동안 고용주와 잘 근무를 하실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 실직에 그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직이 되었을 경우 실직자로서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일에서 실업이 됐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근로자는 그 실업을 종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실직이 됐을 경우 그 실업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그 실업수당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후 그 다음에 실업수당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얼마만큼 그 사회보험금을 지불하는 그 근무를 했는가에 따라서 그 기간, 그리고 실업수당의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여기에 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시 실업수당을 받는 것은 국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류권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독일에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도, 그리고 실직을 했었을 경우에도 그 조건과 기간, 그리고 그 금액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어서 그 수당을 받으시는 것은 기본적인 근로자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과 관련돼서 두시면 유용한 정보를 1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적어도 최소 3개월 전에는 구직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3개월 전에 아닌 그 후에 그 종료 사실을 알게 되면은 알고 난 후 적어도 3일 이내로는 노동청에 그 실업에 대한 그 정보를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굳이 그 노동청에 직접 가셔서 할 필요는 없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전화 아니면 서면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제때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실업수당을 차단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추어서 그 실직 상태를 통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실업수당이라는 것은 그 노동청에 그 실업을 등록한 날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늦게 등록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실업수당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이 됐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실업수당을 그 줄임없이 받으실 수 있기 위해서 지키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은 본인이 그 실업을 예방하고 그 실업 상태를 종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는 그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이라도 노동청에서 어떤 적당한 직업을 알선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직업이 나한테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적극적인 그 검토와, 그리고 만약이라도 타당하다라면 이 실업 상태를 벗어나고 일반적인 노동시장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노동청에서 새로운 그 일자리로 통합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교육에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같은 그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그 실업수당의 그 기간을 줄인다든가 아니면은 그 금액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업수당은 우선 당연히 그 현금 없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본인의 그 계좌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업수당은 그 신청에 관한 서면 결정 통보가 도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면 결정을 받으신 후 만약이라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기간에 맞추어서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직하는 동안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강보험, 그리고 간병보험, 연금보험, 그리고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져 있게끔 되어 있고요. 실업수당을 받을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실업수당이 감소되거나 차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그 적극적으로 그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보여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을 가끔가다 그 노동청에서는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통보도 받고요. 그리고 만약에 합리적인 취업 기회를 알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를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실업수당이 차단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업수당을 받는 동안에 실업자는 우선 본인의 그런 변동 상황에 관해서 즉각 통보를 해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휴가를 계획하고 있을 경우, 이와 같이 그 장소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미리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재 기간이 긴 경우에는 그 노동청에 사전에 그 승인을 받고 움직이셔야지만이 그 실업수당에 차단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최대 3주까지는 허용을 보통은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6주 이상 그 부재를 할 경우, 이 경우에는 실업수당이 차단이 되고 중단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6주 후에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아니면은 부재가 종료가 된 후 다시 재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청은 주기적으로 추가 정보 그리고 이제 그 상황 조사를 위해서 직접 와서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그 서류는 잘 보관을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했었던 그 서류가 6주 후에는 전자현식으로 전환되고 그 원래의 그 서면은 파기가 되기 때문에 그 원본 서류가 필요할 만한 그런 서류라면 미리미리 그 노동청에서 다시 받아서 보관을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직이 되면 제때에 맞춰서 실업자로 등록을 하시고요. 노동청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업수당을 신청을 하시고요.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제출을 하셔서 그 실업수당에 있어서 그 금액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업을 예방하는 데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입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시 직업선으로 그 재통합하기 위한 모든 조처나 아니면 의무들에 충실히 이행을 해주시는 것들이 그 실업수당을 감소당하거나 아니면은 차단당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장소 이동을 하실 경우, 그리고 예를 들자면 한국으로 잠깐 방문을 해야 될 경우 그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고 간주가 되지 않게끔 미리 노동청에 사전 승인을 받고 이동을 하시는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우선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완전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 상태에서 허용된 시간은 주당 15시간 그 보험 의무가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물론 제때에 맞춰서 실직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수급 자격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충족되는 조건은 그 실직 등록 전 지난 30개월이 그 중요한 기간인데요. 이 지난 30개월 동안 적어도 12개월 동안 의무 또는 자발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기간 충족 여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30개월 기간 내에 그 의무보험 대상이 되는 모든 취업기간을 합산합니다. 계속해서 12개월 동안 이 사회보험금을 지불을 하는 그 근로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30개월 동안 그것이 나누어서 12개월 동안 실업보험에 가입된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가 기간제 근로계약이었을 경우에는 다른 수급 자격 기간이 충족이 되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직 등록 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충족하면 그 실업수당을 수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최대 14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14개월 동안 급여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12개월 총 월급이 사회보험법에 따른 기준 금액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47,700
340유로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을 경우, 그리고 짧은 기간 내로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충족을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그 실업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업수당의 금액은 대략적으로 지난 12개월 동안의 그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지고요. 여기에서 근로세, 그리고 연대 할증료,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정액금액 20%가 공제된 후 여기에 대한 대충 한 60%가 실업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높아져서 67%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의 수령 기간은 커다랗게 두 가지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업에 대해서 그 실업 수당 수급 기간이 누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 의무가 있는 고용 기간, 그리고 실업수당을 받을 당시 나이, 이 두 가지 요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의무가 있는 고용 기간은 지난 5년 동안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험 의무가 있는 기간은 합산이 되어서 계산이 되어지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당시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간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하일 경우 그 실업자의 그 실업수당 그 수령 기간은 그 이전에 24개월 이상 보험 의무가 있는 그 일을 했을 경우 그때는 최대 12개월까지 수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개월까지 보험 의무가 있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6개월간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을 청구할 시 50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수급기간이 최대 24개월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최고 수급기간은 58세 이상의 실직자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48개월 이상의 보험 의무가 있는 일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고용 관계였을 경우에도 많은 분이 짧게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일반 그 근로계약을 가졌었던 분보다 짧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생각 밖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된 수급기간 요건을 충족이 됐는가 되지 않았는가 앞서 말했던 그 부분에 기준을 둬서 계산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개월 동안 보험 의무가 있는 일을 했을 경우 그때는 4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